여러분 제가 청영이랑 같이 합니다. 댓글에서 예. 이주원이 4주 안에 갈린다에 아. 내 손을 걸겠다. 아하. 뭐 이런 분이 계셨는데 네. 4주는 더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게 갈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내려가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제가 거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누가 주원 형을 갈지 않아요. 예, 그냥 이제 그만큼 좀 했으면 됐다라고 싶으면 내려오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그냥 주원 형이 휴가를 간 거기 그쵸. 때문에 그 사이에만 제가 또 청영 형이랑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형 주원 형 돌아올 거예요. 네. 돌아오겠죠? 돌아오겠죠. 네. 예. 자, 축구장 네. 박사전은 또 주제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 좋다 이런 것도 하나. 왜냐면 저희가 사실 누가 봐도 인스턴트 채널이거든요. 유통기한 이틀짜리 영상 이런 거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청희 형이 또 함께 해주시는 콘텐츠는 쭉 길게 놓고 보아도 굉장히 네. 좋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르센 벵거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박종현 대표랑 뭘 해야 되나? 네. 사실 이주원은 뭘로 이렇게 찔러도 이렇게 자극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박종현이랑 뭐가 재밌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건 아르센 벵거다. 일단 아스널을 한번 해야 된다. 네네네네. 그리고 최근에 자서전이 나왔어요. 사선이 나왔죠. 그리고 단독 인터뷰도 엄청 길게 나와서 예. 제가 뭔가 정리할 시간이 있었어요. 오 좋아요. 그걸 하다가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네. 그리고 사실 아스널 팬이라면 벵거를 좋아하든지 좋아하는데 죽이고 싶던지 애증의 감정이 있던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대다수의 팬들은 좋아했었을 거라고 보고 저처럼 별로 감정을 변함없이 쭉 좋아했던 분들이 있고 성적이 안 좋았을 때 많이 안 좋아졌다가 은퇴 이후에는 그래도 애 감정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물론 되게 극렬하게 욕했던 분들도 있어요. 저는 조금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 팬은 아니었지만 내가 축구를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뭐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네. 아스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사실 한 사람이니까. 저도 아스날 하면 여전히 떠오르는 사람은 수많은 뭐 레전드들이 있겠지만 벵거가 1번으로 떠오릅니다. 그 2016년에 전회에서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 싱가포르 취재 갔다가 지루도 만나고 올리베 지루. 로베르토 마르티네스도 만나고 마크 휴즈도 만나고 막 되게 많이 만났어요. 예. 근데 하나도 떨리지가 않아. 뭐 지나가나 보다. 근데 벵거는 만났는데 이제 막 두근거리더라고요. 벵거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 영감님은 거장이니까 진짜 한 거장이죠. 분야의 거장의 타이틀을 저는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무패 우승이라는 것도 그렇고 뷰티풀 풋볼. 그렇지. 뷰티풀 게임 예. 이런 거는 사실 이분이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아스날의 현재 상황, 물론 현재 상황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런던의 큰 구장을 지으면서 꾸역꾸역 버텨냈던 그렇죠. 그 힘은 저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조금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한번 정리하는 좋아요. 의미에서 우리가 했어요. 네. 일단 11가지 사실인데 총 11가지. 총 11가지인데 첫 번째가 벵거는 이미 1989년에 아스널 감독 면접을 봤다. 이겁니다. 네. 96년에 부임했잖아요. 96년에 이제 나고야 그랜퍼스에서 그렇죠. 넘어왔죠. 데이비드 데인이 벵거를 굉장히 또 높게 평가를 하고 데려왔을 때 그때 당시 저는 막 축구를 열심히 보진 않았습니다만 분위기를 얘기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저 뭔데? 일본에서 넘어온 프랑스인 뭔데? 그런 느낌이 강했다고 하죠. 벵거가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뒤에서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선수들한테 속게 하니까 뒤에서 그래서 쟤 뭔데? 저 뭔데? 그런 이제 수군거림이 있었죠. 예. 그런데 엄청나게 잘했고 당연히 그런 건 알고 있고. 근데 이 당시가 보면 모나코에 있을 때요. 이 사람이 이제 모나코에서 87, 88 시즌에 우승을 시키고 겨울 휴식기에 갈라타사라이로 만나려고 터키를 갔는데 유럽연가 가려고. 근데 돌아오는 길이 그냥 가기 좀 아쉽잖아요. 좀 쉬니까. 그러니까 이때 글렌 호들이 아스널 그 모나코에서 뛰고 있었고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했더니 잉글랜드 가볼까 했더니 그럼 하이버리에 가라 라고 해서 전반이 끝난 뒤에 데이비드 데인을 만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바로 초대를 받아요. 음.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재밌더라고.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만났는데 게임을 했는데 제스처 게임 있죠. 제스처 게임. 이게 카드를 뒤집어서 본 다음에 이걸 말로 하지 않고 이거 이렇게. 손글자로 따라하는 거. 네. 근데 한여름밤의 꿈이었다는 거. 음. 근데 벵거가 잘했대요. 이미지 게임 최고면. 이해가 안 가네요. 그쵸? 그 사람이 이렇게 뭔가 했다는 게 젊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벵거를 인식하는 그 순간도 이미 이 아저씨는 이 영감님은 나이가 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 그때가 만 39세였대. 그러니까 저랑 동갑이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도 아주 젊은 나이까지는 아니잖아요. 나 갑자기 처음 만난 사람을 시키면
하냐고요. 그래 이거. 뭐 이런 걸 해. 네, 예. 그리고 심지어 뭐 면접도 아니었으니까. 어. 근데 그때 능숙하게 맞췄고 데이비드 데인이 제 바보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서 계속 추천을 했는데 브루스 리오치를 계속해서 회장이 했는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브루스 리오치가 잘리고 나고야 그랜프레스에서 벵거를 데려오게 되는 시초가 네. 이 이미지 게임이었다는 거. 아 요게 이제 계기가 네, 돼서. 이 제스처 게임이었다는 거. 데이비드 데인이랑 아르센 벵거는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중도에 데인이 이제 나가게 그쵸. 되고 그 이후에도 둘이서 그 여름 휴가 때만 되면 같이 만나서 식사 즐기고 수영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찍혔어요. 워낙에 그렇죠. 각별한 사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의 아스날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든 게 벵거가 정말 공이 크지만 그 뒤에 데이비드 데인이 없었으면 아예 이런 그림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맞아요, 라고 맞아요.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게 딱 맞는 게 혼자서 역사를 이룰 수는 없고. 없죠. 사실 뭐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선 가장 위대한 감독이 누구냐고 하면 당연히 알렉스 알렉스 퍼거슨인데 퍼거슨입니다. 네. 리그 전체에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벵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대요. 네, 벵거를 또 빼놓을 수는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벵거가 와서 퍼거슨한테 엄청난 자극을 준 거지. 당시에 일본에서 놓은 프랑스인이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아스날의 그 스쿼드를 딱 봤을 때 벵거 그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술 때리고 그렇죠. 식단 없고 막 엉망진창이라 그러니까 초코바 내놔 막 네. 이런 거 할 때. 그때는 이거 벵거가 아스날에서 안 좋았을 때는 약간 적폐처럼 음. 고인물. 근데 그 예전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이 혁신 그 자체였던 사람이니까. 누가 보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렇죠. 저 프랑스 영감 미쳤나 봐. 음. 그때는 영감 아니고 저 프랑스 사람 미쳤나 봐. 네. 이랬는데 사실은 그때는 엄청난 파격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이전에 이미 데인과의 어떤 인연은 시작이 됐었다. 그렇죠. 89년에. 그게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예를 들어서 벵거가 되게 어렵게 살았답니다. 음. 스트라스부르라는 시골에서 살았고 맞아요. 트랙터를 14살에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골인 거야. 진짜 라떼도 이런 라떼가 없는 그쵸. 시골에서 살았고 그래서 뭐 젖소 우유 짜는 법도 배웠는데 축구를 좋아했답니다. 근데 이제 노동을 해야 되니까 석탄을 지고 이거 나르는 노동을 하다가 허리 구멍이 났대. 크게 아팠구나. 저는 이거는 모르는 얘기예요. 허리 구멍이 크게 나서 병원에 가니까 너 심하게 운동하면 40살 이후에 휠체어 승인해 줄 수도 있어. 완전 작살난다. 암살 난다라고 했는데 축구에 빠져가지고 미친 듯이 축구를 했고 결국에는 28살 아주 늦은 나이로 스트라스부르에 입단하죠. 선수 커리어는 사실 이렇게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보면 프로 선수가 되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프로 한평생을 먹고 살 생각을 하지 맞아요. 않았던 양반인 거예요. 그래서 전 되게 신기하더라고. 스트라스부르에 입단하자마자도 유소년 교체를 겸했으니까 네. 그런 거 보면 이 양반은 의지의 사나이긴 하다. 그래. 허리에 구멍이 났는데 우리가 카카가 그게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랬죠. 너는 걸어다니는 것도 기적이라고 예. 했는데 세계 최고의 선수를 한번 찍었으니까 벵거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난 시련을 겪고 일어선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도 보면 좀 매니지먼트에 대한 관심을 그렇죠, 많이 그렇죠.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그 새 구장 지을 때 조건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벵거를 5년 동안 데려가야 된다. 여러 가지 그 리파이낸싱을 했을 때도 아르센 벵거에 대한 어떤 그 보장을 은행권,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도 그렇죠. 얘기했다고 금융권에서 하고 금융권에서도 원했습니다. 네. 그거 같은 거죠. 그 유명한 여러분 아는 캐스터 한 분 있어요. MBC 출신의. 그 사람이 중계를 하지 않으면 올림픽에 광고를 넣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업계에서 돈 적이 있었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그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만큼 아스날을 상징하는 사람이 벵거였고 아니 금융권에서도 이 사람이 있어야 뭘 성적도 내고 맞아요. 이자도 갚겠지라는 생각을 했겠지. 맞아요. 예. 이제야 더 이제야 보니까 엄청 큰 거지. 그렇죠. 그때는 사스날이라고 하고 우스갯소리 했지만 지금 4스날이면 감지도 4스날은 뭐 4스날이야. 6스날이라도 하면 다행이지 뭐. 예. 우리 오늘 회의했는데 빅텐을 하기로. 그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저희가 여러분 뭐 지금 말씀드리자면 프리미어리그 스카우팅 리포트 저희 이제 또 집필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발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작업에 곧 들어갈 텐데 어떤 팀까지를 좀 주요 클럽으로 보고 그렇죠, 어떤 그렇죠. 팀에 대한 비중을 좀 둘 것이냐 봤을 때 직전 시즌 기준으로 10위까지를 좀 더 그렇죠, 그렇죠. 자세하게 다루고 요즘엔 다 커서. 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거기에 어떤 분 한 분이 기준은 아스날이 될 수도 있다. 예. 그 위로 봤을 때는 인기가 많은 클럽들이기 때문에 네. 또 빅6로 묶으면 나머지 팀들에 대해서 아쉽잖아. 비중을 줄이기는 좀 더 네, 아쉬운 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스날이죠. 아니죠. 그건 제가 하이버리 갔을 때 가슴 뛰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방문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구장이 하이볼이었어요? 하이볼이었어요. 2005년에 갔을 때.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축구를 좋아하긴 했지만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모르고 당연히 그날 가면 현장에 일찍 가면 있을 줄 알았는데 표가 그날 아약스하고 챔피언스리그 아하. 그 사람들 그 전날 잤더라고요. 그렇지. 표 못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펍에 가서 잤던 네. 기억이 있고 그리고 3번으로 가면 세 번째로 갑니다. 저는 이게 좀 재밌었어요. 사실 벵거가 어린 시절 좋아한 팀은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네. 이 사람의 나이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1950년대 레알 마드리드는 그 하얀 사자 군단, 그렇죠. 하얀 사자 군단. 유로피안 컵을 호령했을 때니까. 그렇죠. 뭐 디스테파노, 페렌치 푸스카스 푸스카스. 이런 팀을 보면서 나도 축구 선수가 돼야지라고 음. 했는데 사실 벵거가 선수로 뛸 기회는 없었지만 감독으로는 뛸 기회가 있었습니다. 페레조 회장이 아르센 벤거에 대한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패키지로 약간 그 파트릭 비에이라를 데려가려고 그쵸. 그랬었는데 벤거는 가만히 있는데 비에이라 가 항상 짜증을 부리고 징징거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유벤투스로 갔죠. 그렇죠. 유벤투스로 갔죠. 그 유벤투스로 간 비에이라에게 통안의 리벤지를 날린 게 파브레가스였는데 파브레가스는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쳐입고 카탈루냐로 갔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이 감독님은 좋았는데 아이들이 전혀 없네. 근데 좀 지금 돌아보면 뭐 이들도 선수 커리어 얼마 된다고 우승하고 싶으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트로피를 따고 싶고 본인들이 능력 있는 선수면 나가고자 하는 거는 전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벵거도 물론 거절을 했지만 가장 거절하기 힘든 오퍼로 레알 당연히. 마드리드를 꼽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10대 때 품었던 꿈이 그래.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어렸을 때 가진 꿈이 실현될 수도 있는 상황이면 그랬는데 그래도 자기 자신이 아스널이기 때문에 내가 해온 게 또 물거품이 되면 안 되니까 거절했는데 잘한 거는 같아요. 근데 다만 벵거의 레알이다? 그럼 또 뭔가 달랐을 것 같긴 합니다. 저도 페레즈 회장과 아르센 벵거의 레알 마드리드는 그렇죠. 축구에 만약은 없으나 한번 궁합을 보고 싶은 그림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레알 마드리드가 성적은 계속 나쁘지 않았지만 한없이 헤맬 때도 있었거든요. 중간에 좀 어려워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벵거 얘기가 그죠? 나왔었으니까. 다만 벵거는 어렸을 때 좋아했던 클럽도 아스널 때문에 거절을 했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도 좀 재밌습니다. 벵거가 이제 프랑스 동부 출신이거든요. 네. 벵거를 처음으로 감독시킨 사람은 플라티니의 아버지. 플라티니 아버지. 알도 플라티니오. 예. 네, 이분이 AS 낭시의 낭시. 단장이셨어요. 그래서 플라티니도 낭시에서 커서 낭시의 레전드가 먼저 됐다가 생테티엔 갔다가 유벤투스로. 예. 그래서 이분이 벵거를 딱 보고 괜찮다 이 친구. 근데 낭시는 이제 좀 항상 강등 경쟁 이런 거 하는 팀의 잔류 경쟁. 좀 쉽지 않은 상황에. 그래서 결국에 데려왔고 벵거가 이 팀에서 나름의 성공도 거두지만 결국 마지막 시즌에 강등도 겪습니다. 근데 그걸 데려온 사람이 알도 플라티니. 플라티니의 아버지. 근데 이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분의 멘트. 낭시에서 축구 감독이라는 이름 배웠다. 잠재력이 부족해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네. 사실 이거는 이 감독이 초반에 좀 실패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실패 안 하고 쭉 다 성공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어떻게 그래? 근데 살다 보면 실패를 안 하고 사는 게 어려운데 그쵸. 먼저 해봤을 때 그 경험치가 쌓이면 나중에 그러니까 백신 맞는 거죠, 뭐 한번. 네, 백신 맞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항체 생기면 나중에 실패했을 때 그래도 내성이 생겨져 있으니까. 맞아요. 네. 벵거는 그래도 일찍 그 뭔가 내성을 맞았고 그 뒤에 바로 모나코 가서 리가 우승 시켜버리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이게 도움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모나코에서 시즌의 말년들, 모나코 커리어의 말년은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그쵸. 못했었죠. 처음에 좋았다가 네. 말년 아니죠.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프랑스 떠나서 일본 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그때 이제 아스날에서 좀 좋지 않았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모나코의 말년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때도 저렇게 어린 선수를 위주로 쓰다가 말아먹었다. 결국에 벵거는 여기까지가 한계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벵거를 굉장히 통렬하게 비판했던 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팀의 명료를 보다 보면 어린 선수를 안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근데 뭐 시기가 있을 뿐인데 예. 어쨌든 오래 하셨으니까 또 보는 시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그쵸.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또 우리가 다섯 번째로 보면 직관한 경기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처음으로 직관한 경기는 네. 맨유 대 리버풀이었다. 그래도 빅매치로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데려간 사람이 누구냐? 그의 친구 최근에 돌아가신
제라르 울리에. 아 울리에 둘이 각별한 사이예요. 굉장히 둘이 가까운 각별한 사이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울리에가 먼저 잉글랜드 축구에 관심을 좀 가졌었고 그래서 데리고 간 경기가 맨유 대 리버풀이었다. 또 울리에는 리버풀 감독도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벵거가 사실은 잉글랜드에 계속 가고 싶었대요. 20대 때 3주 동안 케임브리지에서 어학연수를 했다는 거. 그리고 맨유 리버풀 경기를 봤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젠장. 여긴 축구가 완전히 달라. 아 와우는 완전 다른 축구인데. 완전 다르다. 그때 이게 다른 축구라는 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긍정 부정이 섞여 있는데 새로운 거에 좀 열광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때 1990년대 이럴 때는 리가도 강했거든요. 그럼요. 이때 뭐 마르세유 뭐 엄청 강했는데 사실 잉글랜드 축구는 좀 신선한 충격으로 왔던 것 같아요. 강렬하고 이런 게 제랄 울리랑 가서 둘이 얼마나 축구 얘기를 또 많이 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축덕이에요. 축덕이에요. 그 왜 우리 운동선수들 형님은 뭐 더 많이 보셨겠지만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경기 훈련 이외의 시간에 축구를 멀리하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생각보다. 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만 제가 이렇게 쭉 봐왔던 데이터상으로 그 종목 그러니까 축구를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롱런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진짜 좋아.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김원일 선수 만났었잖아요. 그렇죠. 딱 그러잖아. 난 축구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그러면 오래 가고 그 이후에도 관련된 일을 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렇죠. 네, 벵거도 정말 축구를 좋아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던 이 벵거가 잉글랜드 무대로 왔을 때 보여줬었던 어떤 그 혁신. 그게 이제 6번째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식단을 조절했죠. 바로 손을 댔다고 하죠. 식단을 바로 했는데 선수들이 처음에 블랙번 경기 전 버스에서 초콜릿발 달라고 진짜 시위를 했다. 옛날에 뭐 그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 라커룸에서 피자 먹고 독주를 마셨다고. 뭐 술을 뭐 특히나 토니 아담스 같은 경우에는 또 알코올 중독에도 시달렸었으니까. 근데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당시에 잉글랜드 축구가 이 큰 무대에서 왜 좀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는지를 이런 일화에서 약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대륙에서는 이미 상식인데. 그렇지. 영국 축구는 너무 이제 남자의 게임이다 보니까 술 줘. 네. 그 영양사가 초콜릿바 먹으라고 했어. 근데 그 영양사도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물론 90년대 말에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트래블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이런 걸로 봤을 때 리그 전체에 대한 분위기를 좀 엿볼 수 있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게 성공을 하고 사실 토니 아담스는 못 고쳐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근데 완전히 갱생해서 결국에는 은퇴하기 직전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진짜 남자다운 상남자들은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혜택을 보기 시작하고 성과를 보면 정말 머리에 각인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확실하게 좀 믿음을 주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스날은 그 이후로는 토를 달지 않지 않았을까. 그랬을 거예요. 많은 아스날 선수들이. 교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된다. 그리고 성적 나오고 그렇죠. 우승하고 이러면 따라가야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고 이 이 어린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7번째. 럭키 세븐에 벵거가 17살 앙리를 처음 봤을 때부터 티에리 나중에 저 선수를 내 팀의 측면이 아니라 중앙에 써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티에리 앙리가 이제 모나코 그리고 유벤투스에서는 물론 모나코 때는 좀 센세이션한 선수였습니다만 그렇죠. 유벤투스 가서 좀 잘 되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모나코 때 17살 때 앙리를 벵거가 썼었어요. 근데 중앙에 쓰다가 트레제게가 온 거예요. 근데 트레제게는 중앙에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앙리를 측면으로 돌렸는데 그렇지. 앙리는 왜냐면 앙리는 어디다 측면에 갖다 박아놔도 트레제는 꼭 중앙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샀더니 좀 이 선수가 안 좋아지더라. 그래서 나중에 내가 또 팀을 맡아서 앙리를 같이 쓴다면 중앙에 쓰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스날에 부임해서 유벤투스에 갔더니 측면 윙백처럼 쓰고 있더라. 거의 측면도 측면인데 수비 엄청나게 시키고 이탈리아는 수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선수를 대열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스날의 티에리 앙리를 벵거가 데리고 난 다음에 초반부에는 생각보다 바로 골이 좀 안 터졌어요. 조금 초반에 고생을 하다가 그다음에 한번 빵 터지고 난 다음부터 뭐 그 이후에 앙리의 커리어는 다들 아실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유벤투스가 아넬카를 원했다는 거. 근데 아넬카가 레알 마드리드 가면서 좀 어려워졌는데 어떻게든 티에리 앙리를 영입한 다음에 사실 뭐 그 이후는 앙리 플러스 벵거는 우승. 그렇죠. 그리고 그 베르캄프까지. 뭐 베르캄프는 아넬카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아넬카 그때 잘 팔았어요. 잘 팔았어요. 오베르마스 바르셀로나 보낸 거랑 아넬카 레알 마드리드 보낸 거는 아스날이
2000년대 후반부에 그 말도 안 되게 장사 못하는 쪽이랑은 다르게 예전에 네인 있었을 때는 장사를 잘하는 클럽이었으니까. 장사 잘했어요. 네. 예전에는 장사 정말 잘했던 클럽이었고 사실 저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누구를 보면서 정말 근사하다, 대박이다 이랬던 기억이 그 당시에 앙리. 와, 막 끌고 가는데 그치. 내가 좋아하는 수비수들을 막 추풍 나가면서 막 맞아요. 쓰러지고 막 예. 한 번 몸 주면 막 넘어지고 그리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 주로 넘어졌던 선수 한 명 있습니다. 제이미 캐러거라고. 네. 1촌이에요. 제라드도 패스 많이 주고 그래서 아스날 팬들이 리버풀을 물론 중간중간에 또 두 팀끼리 이렇게 막 라이벌리가 생기고 좀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앙리 있었을 때는 주로 좀 리버풀이 좀 편안하게 해줬다 아스날을. 네. 아 근데 그때는 진짜 싫었을 것 같아. 아, 그 싫죠. 앙리 같은 선수가 188인데 11초 이렇게 뛰어오면 제발 안 오길 그래. 바랬을 것 같아. 그 유명한 인테르 원정 가서 5대1로 이겼을 때 그때 이제 감독이 짜짜론이었는데 그때 사네티를 제쳐내는 장면에서 게리 네빌이랑 캐러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이거 사네티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다. 근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속도를 늘리면서 좁힌 다음에 슈팅을 쏘는 건 이건 수비 입장에서는 막을 수가 없는 그렇죠. 일이다. 이거 제 절정이었어. 근데 이제 이 사람 또 이제 감독이랑은 또 전혀 연이 없는지 감독 쪽은 아닌 것 같아. 갑자기 또 벨기에 코치는 왜 갔대? 이거 좀 이상해. 이상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사실 이 앙리와 호날두가 같이 들 뻔했다. 이 얘기는 좀 많이 알려져 있긴 하죠. 그 이제 벵거에 영입도르가 있어요. 영입할 뻔했다. 영입도르. 이제 최근에 또 뭐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은골로 캉테. 은골로 캉테. 이미 예전부터 눈여겨 보고 있었고 영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캉테에 대해서는 에이전트 피 때문에 이제 네. 나가리가 됐다. 네. 호날두 얘기는 이제 마지막에 적극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빡 그렇죠. 들어가면서 데려갔죠. 그거 퍼거슨 자선이 그 얘기가 있잖아요. 퍼거슨 자선이가 누구 얘기해 보면 경기를 한 다음에 퍼거슨이 영입이 끝날 때까지 그 경기 전에 안 나왔대. 그 버스에서 선수들이 정말 계속 기다렸대요. 근데 퍼거슨은 거기서 그냥 결정 지어버린 거지. 빨리 들 끝내려고. 빨리 들 안 그러면 끝내려고.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잘 됐으면 뭐 영입이라는 게 정말 마지막 순간 안 되지만 됐으면 호날두와 앙리가 같이 뛰는 그림도 나올 수 있다. 네. 이 호날두 말고도 영입도루 선수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루이스 수아레스. 수아레즈는 진짜 비교적 완전 최근에. 그렇죠. 그때는 여러 가지 그 바이아웃 이슈가 좀 있고 리버풀이랑 그때 사이가 아스날이 굉장히 좀 안 좋아졌었었는데 그거 이외에도 뭐 드록바 얘기도 있었어. 포그바. 피케, 메시. 메시. 근데 사실 뭐 메시는 당연히 안 좋았겠지. 야야 뚜레. 그다음에 모드리치. 몇몇 선수들이 좀 있었죠. 그렇죠. 야야 투레는 진짜 영입할 수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콜로가 있으니까 이제 좀 있으니까. 그리스 이렇게 쭉 갔다가 뭐 그렇게 될 줄 몰랐죠. 하여튼 그런 거 보면 이게 이런 분들 크게 성공한 분들도 회한이 남는 영입들이 많이 있는 것 남겠죠. 같아요. 물론 퍼거슨도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무 많겠지. 난 최근에 그 인터뷰 재밌더라고. 게리 네빌이랑. 네. 첫 질문이 그거예요. 봤어요. 박지성한테 메시 붙였으면 우리가 우승하는 건데. 그거 보면서 아쉬움이 다들 있겠지. 우리 지성이 형님은 네.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하니까 이제 맨유도 갈 수 있었다. 이분이 이런 얘기 하다가 이분을 영입하려고 했던 분들도 많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니까 맨유, 맨체스터 시티 다 있었다며. 그러니까 시티는 노고 맨유는 오케이다. 그 퍼거슨 감독이 중간에 좀 은퇴를 생각했을 때 그 타이밍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막 찾아보니까 유령 매체에서 2002년에 퍼거슨이 그 당시에 은퇴하려고 했었는데 물론 그 이후로도 되게 오래 하셨지만 10년 넘게 더 그렇죠. 했죠. 그랬지만 2002년에 그때 한참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뒤에 후임을 벵거를 뽑으려고 했었다. 근데 이 양반이 얘기한 게 추호도 갈 생각이 없었다. 왜냐면 뭐 그때 당시에는 두 클럽이 가장 강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팀이었으니까. 내가 곧 아스널인데 가면 내가 그치. 그거를 숙이고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두 분은 그럼 이제 뱅통수가 되는 거죠. 반통수 말고. 그리고 이 내용에 겹친 반통수가 간 다음에 물론 근데 그때는 아스널이 팔아야 돼서 팔았지만 돌아오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 벵감님이 오지 마, 멈춰 해가지고 못 갔다는 거. 파브레가스도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거는 당연히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존심이 있지. 존심이 있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맨유 얘기를 하니까 아스널을 떠난 이후에는 무리뉴가 좀 사이 괜찮아졌다. 둘이 원수였었죠. 완전 원수였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스날 팬들이 무리뉴를 좋아하지 않는 거는 이제 당연히 왜냐면 아스날을 쭉 봐온 분들이라면
싫어해야 마땅할 정도로 굉장히 좀 둘 간의 어떤 사이가 안 완전 좋았으니까. 말을 심지어 벤거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퍼거슨한테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거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먼저냐 설왕설래가 많은데 쫙 자세히 보죠. 그러면 결국에 뭐 청형님도 이제 그 저널리스트 기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자들이 중간에서 말을 굉장히 과격하게 전했어요. 둘이 그냥 대고 얘기했으면 그렇게 안 갔을지도 몰라. 그렇죠. 기사를 쓰기 위해서 더 자극적으로 전하고 자극적으로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또 무리뉴 이거 유명하고 벵거도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좀 대응을 안 하는 것 같다. 같이 맞대응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막 마지막에는 이게 뭐 밀고 막 그랬는데 그 벵거가 은퇴했을 때 퍼거슨이 이렇게 오라고 약간 무리뉴가 쭈뼛쭈뼛하고 그랬을 때 셋이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둘이서 같이 이렇게 중계 해설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보니까 그냥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게 지나간다. 그렇죠. 모든 게 지나간다. 그래서 실제로 물어봤답니다. 벤거한테. 무리뉴랑은 좀 괜찮았다. 아. 괜찮았다. 왜? 이제 우리가 경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 무리뉴의 독서를 받는 게 지금은 이제 무리뉴가 좀 떨어졌지만 인류 감독의 조건이라는 기사도 있었어요. 그래. 그래서 프랑스 제가 풋볼 옛날에 사봤는데 벤거가 마지막 시절에 더 이상 벤거를 공격하지 않는다 무리뉴가. 이제 경쟁자를 생각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아스날이 슬프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었거든요. 그 벵거가 마지막에 여러 가지 그 인터뷰나 기자회견 때 했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저 사람이 더 이상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씁쓸한 미소와 함께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떠내야 될 때가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좀 뭔가 좀 스미스미하고 좀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들을 마지막에 좀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좀 부록 같은 건데. 이거 제가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이 솔캠벨. 유다 솔캠벨. 난 이거 보고 진짜 웃겼어. 솔직히 말해서 한 행적을 보죠. 반통수 한 0.5배 돼요. 그쵸. 제정신 아니야. 미예요. 근데 꼭 대화했잖아요. 아니 선수 자체는 엄청 잘하는 선수잖아요. 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수비수인데 제정신은 아니다. 도라이다. 이거 설경 감독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가장 힘센 수비수 누구냐? 솔캠벨이다. 잉글랜드랑 평가전 할 때 기절했었다. 부딪혔잖아. 그래 그때 제가 언뜻 예전 인터뷰에서 콘크리트 벽이랑 부딪히는 것 같았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물어보니까 한동안 정신이 없었다. 그 정도로. 솔직히 이제 주원이 형 표현으로 만약에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솔캠벨을 마주치면은 오줌 지리고 지가 바로 준다고 농담삼아 그런 표현을 주원이 형이 가끔 쓰는데 개무섭지. 이 사람도 멘탈이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이상한 멘탈이야. 곽태희만 봐도 사실 이렇게 다루면 무섭거든요. 무서워. 근데 솔캠벨이 온다고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그래. 진짜 이렇게 꺼내. 사실 축구 선수들이 여러분 이제 현장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호리호리해요. 야구 선수는 되게 커. 그쵸. 근데 축구 선수들은 키는 생각보다 크고 좀 마른 편인데 그래도 이 정도 덩치. 그러니까 정태욱 정도만 되더라도 가서 보면 와 진짜 크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불투이스도 와 크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체격이 크진 않아. 좀 날렵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솔캠벨은 슈퍼 사모안처럼 생겼죠. 약간 사모아인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막 점프해서 막 찍어 누르는데 그래. 와, 장난 아니지. 진짜 이 선수를 근데 이 선수를 데려오려고 벵거가 어차피 같은 런던이니까 이때 되게 재밌어요. 비밀스럽게 데려오는데 맞아. 데이비드 데인 집에서 오후 11시에 만났다. 밤에. 완전 야간에. 그리고 영입 작업은 동네 한 바퀴를 걸으면서 했다. 쓱 얘기를. 그러면서 계속 쳐다봤대요. 누가 없지? 칼 날라오니까. 누가 없지? 벵거랑 캠벨이랑 만나. 네. 그렇게 되니까. 근데 캠벨은 마지막까지 자기가 뭐 남겠다는 둥 어쩌고 그러면서 노타이의 자켓에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이제 아스날 입단. 그 인터뷰는 지금 봐도 압권입니다. 제정신입니까? 거기 주장이 유스 출신이 라이벌 클럽으로 넘어오는 게 도라이다. 예전에 이제 벵거가 유명하게 또 데려왔던 선수 중에 하나가 세비야의 진주. 지금 세상을 떠난 안토니오 레이에스. 겨울 이적 시장에 세비야에 그때 갔을 때 들킬까봐 코안경 수염 달고 변장을 하고 갔다고 하죠. 몰래 가서 이제 영입을 하려고. 이 양반도 정말 성공하려면 그렇게 해야 그 정도 해야죠. 네. 한 어떤 그 분야에 어떤 이런 대업을 이루려면 그 정도의 어떤 여러 가지 일화들은 있는 거니까. 하여튼 뭐 벵거 얘기하니까 좀 아련하네요. 네. 최근 챔피언스리그도 그 해설했거든요. 코멘테이팅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틀린 말을 안 해. 틀린 말 안 해요. 영리해. 틀린 말 안 하는 사람 중에 또 하나 이제 반통주. 반통주. 맞는 말만 하거든요. 진짜 하는 말마다 진짜 아주 딱딱 맞는 말만 해. 오! 그렇습니다. 근데 반페르시는
머리가 너무 하얘져가지고 흰머리가 오. 저랑 비슷한 점이 있다면 그 점입니다. 제가 이제 거의 반백이잖아요. 어. 예, 근데 그 얼마 전에 슈퍼러브에 어. 거기 봤는데 반페르시가 있는 거예요, 썸네일에. 어.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가서 댓글을 달았어요. 진짜? 이 아저씨 여기 왜 나옴? 이렇게 하고. 깜짝 뭐야? 슈퍼러브인데 아니 그 김동준 대표의 슈퍼러브인데 어. 반통수가 거기 있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명단 보고 있더라고요. 뭐야? 네, 저도 봤어요. 그거. 그래서 저 왜 나오냐고 이게 댓글을 달았죠. 어. 그러나 영상 보지 않았습니다. 반동수는 볼 수 없다. 그냥 썸네일만 보고 나왔습니다. 네. 하여튼 뭐 아스널 얘기하니까 좀 짠하고 음. 하이버리 옛날에 경매했잖아요. 하이버리 스퀘어. 네, 스퀘어에서. 그게 잘 안 되면서 음. 이 새 구장 신축 사업의 파이낸스적인 부분에 큰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부동산에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리스크가 생기면서 근데 에미리츠는 뭐 여담이지만 가면 정말 근사하긴 한데 음. 제가 처음 본 하이버리를 보고 내가 딱 느꼈거든. 아 동네 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내 팀. 내 동네 경기장을 팀. 못 들어가고 그때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가서 이상한 양말 사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동생이 영국 살아가지고 네. 아스널 이거 그 당시에 조카가 나와서 이 턱바지 사다 줬는데 제 동생도 진짜 깜짝 놀랐대요. 자기 친구가 너무 유한 사람인데 집에 오더니 갑자기 F를 입에 달더니 이거 누가 사줬어? 이거 당장 불태워. 내가 다른 거 사줄 테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깜짝 놀랐대. 아 여기 잉글랜드구나. 그래 그런 거 아. 있겠죠. 저는 현지를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얘기는 올라와요. 에미리츠 스타디움이 대단히 근사한 신축 구장이지만 하이버리의 그 스피릿은 옮겨오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계도 떼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정신은 가져오지 못하지 않았냐. 왜냐면 만약에 성적이 나왔다 그러면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게 아닌가. 그 오기 전에 제가 그 요즘에 페북에 맨날 뜨니까 옛날 영상 뜨거든요. 네. 아 그때 아스널 보면 정말 장난 없어. 축구를 그냥. 잘해요. 축구를 너무 네, 잘해. 잘하고 재밌게 하고 예쁘게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뭐 그런 거 찾기가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돼서 하이버리 앞에 가서 방송하는 그날. 하이버리 스퀘어 거기서 하이버리 스퀘어 그 가는 날까지. 지금 그쪽에 가 있는 그 돌 음. 중에 하나 저 하이버리 운영자였을 그쵸. 때 같이 해가지고 그 같이 갖다 박아놨거든요. 오. 어디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이렇게 돈 모으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총영이랑 이런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네. 역시 이게 썬 풀어야. 음.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영이랑 하는 축구 대박사전은 뭐 제가 나오든 조현영이 나오든 이렇게 청영이 아주 다양한 축구적인 네. 이야기를 함께 하는 시간이니까 또 엠블럼 얘기 여러분이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것도 책도 직접 쓰신 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저희가 한 주에 한 개 내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서 따박따박 또 여러분에게 만들어서 바로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